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1의 6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편에서 로버트 왕이 임신한 데너리스를 살해하려 하자 그를 반대에 나서다 에다드는 그와 말다툼이 벌어지고 수상 자리까지 내놓습니다. 제이미는 새끼 악마가 캐톨린에게 잡혀있는 것을 알고 에다드를 찾아와 복수하고 에다드는 다리에 부상을 입습니다. 6화 시작할게요. 에다드가 혼수 상태에서 눈을 뜨자마자 세르세이는 새끼 악마를 풀어주라며 죄를 묻기 시작하고 제이미는 아예 에다드의 친병을 살해하고 도망갔습니다. 에다드는 로버트 왕에게 올바른 판단을 요구했는데 세르세이가 계속하여 난리치자 화가 난 로버트 왕은 그녀의 뺨을 때리고 에다드에게 캐톨린더러 서신을 보내 새끼 악마를 풀어주도록 명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라니스터 가문의 돈을 빌려 빚더미에 앉은 관계로 로버트 왕은 제이미는 어쩌지 못합니다. 이어 로버트는 에다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단연간 죽음을 넘나들며 함께해온 세월이 이미 에다드를 친형제나 다름없게 생각하고 있다 말하는 로버트. 그는 수관의 증표를 다시 에다드에게 건네주며 자신을 위해 국가정사를 책임지게 합니다. 다시 윈터펠로 돌아가 홀로 성에서 거닐던 브란은 까마귀를 따라 걸어갔는데 가까이 가보니 까마귀의 눈이 3개입니다. 깜짝 놀란 브란은 꿈에서 깨어나죠. 사고를 당한 뒤로 브란은 오늘 처음으로 특별 제작된 안장을 타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남 록과 스타크의 볼모 그레이조이는 흐뭇하게 브란을 보다 설전을 벌입니다. 이때 그들이 부주의하는 틈을 타 숲속에서 몇몇 야인이 브란을 공격하는데 롭은 재빨리 칼을 뽑아들어 그들을 죽이고 그레이조이는 후방에서 활로 브란을 잡은 야인을 쏴 죽이면서 브란을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생존한 여 야인은 롭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고 롭은 그녀를 성에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아리아는 계속하여 검술선생과 검술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리아는 사부의 지도하에 점차 숙련되게 칼을 다룹니다. 다시 에다드에게로 돌아와 그는 수상으로 다시 국정을 살펴는데 백성의 입을 통해 어떤 놈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며 혼란을 빚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놈이 누구냐 했더니 알고 보니 저번 마창 시합에 참가했던 기사 마운틴이었습니다. 라니스터 가문의 기사로서 마운틴이 어찌 이런 일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 판단한 에다드는 수하에게 병사 100명을 데리고 가 마운틴을 잡아오게 하고 기사직과 영지를 모두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대신들은 흥분하며 마운틴이 라니스터 가문의 사람이라며 에다드의 형벌이 너무 과하다 반대에 나섰지만 에다드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하여 라니스터 가문의 영주인 세르세이와 제이미, 새끼 악마의 아비인 타이윈이 킹스랜딩에 입궁해 수하가 저지른 죄를 명백히 밝히도록 전가를 보내게 했는데 협조하지 않을 시 반역죄를 묻겠다 말합니다. 에다드가 모든 것을 걸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다른 계획이라도 있어서일까요? 한편 감옥에 갇힌 새끼 악마는 잠을 자다 하마터면 벼랑에 굴러 떨어질 뻔합니다. 놀란 그는 간수를 애타게 부르고 죄를 인정할 테니 영주 부인 리사에게 전해주면 꼭 살해하겠다 간수를 설득합니다. 결국 모두 다시 모여 새끼 악마를 심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새끼 악마는 율랑녀와 논 것, 장난을 친 것 등 아주 작은 죄만 인정하고 브란을 암살하려 했다는 죄명은 완전히 부인하면서 죄인이 싸워서 이기면 무죄가 되는 전통에 따라 대신 싸워줄 기사를 찾아 기사에게 운명을 맡기기로 하는데 과연 이들 중에 그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때 뒤에서 지켜보던 한 병사가 나서며 새끼 악마의 대리기사가 되기로 합니다. 이어 갑옷도 방패도 챙기지 않은 병사는 무장한 기사와 싸움이 벌어지는데 기세 등등에 공격하는 리산의 병사에 꼼짝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기에는 병사가 불리한 것 같아도 그는 전략이 따로 있었습니다. 방어만 하는 병사. 용병은 공격하느라 모든 체력을 소진하고 결국 용병을 처리한 병사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는 새끼 악마가 자유를 얻었음을 말해주는데요. 떠나기 전 새끼 악마는 약속대로 간수에게 금을 줬습니다. 이러듯 라니스터 가문은 빚을 지면 꼭 갚자 주의입니다. 캐톨린은 어쩔 수 없이 무죄로 풀려나는 새끼 악마를 보내주는데 한편 바다의 한켠에서 데너리스는 용례알을 숯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본 하녀는 불 위에서 용례알을 꺼내다 손에 화상을 입는데요. 이상하게도 데너리스의 손은 아주 멀쩡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얼마 후 데너리스는 도트락 쪽의 아들을 낳는 풍습대로 말의 콩팥을 생으로 먹습니다. 의식 같은 건데요.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토 하나 없이 콩팥을 다 먹어버립니다. 칼은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운지 그녀를 안고 빙글빙글 돌고 수하들도 그녀를 왕후로 떠받듭니다.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지왕은 질투가 났나 봅니다. 저녁 도트락족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거지왕은 데너리스에게 난동을 피웁니다. 칼을 뽑아들어 뱃속의 아이를 가리키며 칼에게 병력을 내놓으라 하자 칼은 그렇게 원한다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왕관을 주겠다 말하며 수하를 시켜 거지왕의 팔을 붙잡게 하고는 금부치들을 녹여 그가 꿈에 그리던 황금 왕관을 거지왕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렇게 거지왕은 금부치를 뒤집어 쓴 채 죽어버리고 결말에 에다드는 산사와 아리아를 윈터펠로 돌아가게 했지만 산사는 조프리와 결혼해 금빨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며 반대에 나섭니다. 산사의 금빨이라는 말에 에다드는 7왕국의 역사책을 펴고 바라테온 가문을 쭉 읽어보다 놀라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대대로 바라테온 가문은 흑발이었는데 그렇다면 조프리 왕자는 6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번 회에서는 에다드가 새로운 비밀, 즉 조프리 왕자가 로버트 왕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성은 폭풍 전야처럼 아주 조용합니다. 앞으로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7화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